쉬운 7번째 고려 건축과 예술 봅시다. 여기 시험에서 잘 나오죠. 외울 것도 많고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고려 건축 갑니다. 고려 건축부터 갑니다. 고려 전기 때 건축, 궁궐 사원을 중심으로 해서 주심포 양식이 유행했으나 남아있는 건물은 거의 없다. 고려 전기 때 주심포 양식이 유행했다는 거죠. 그러나 현존하는 건물은 없다는 거죠. 유행했던 양식은 주심포 양식이야. 개성에 만올 때 궁궐터가 있고요. 현화사, 흥왕사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현화사, 흥왕사는 고려 불교하실 때 많이 보셨을 거야. 개성이 개경이죠. 그래서 개경에 만올 때 궁궐터가 있죠. 개경이 고려의 수도였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궁궐터가 있겠지. 계단식 건물 배치로 웅장합니다. 해서 수도니까 굉장히 웅장한 건물이 지어졌구나. 건물을 웅장하게 지을 때는 계단식으로 착착착 올려지는 거죠. 고려 후기 보십니다. 고려 후기 때 전기에 유행했던 주심포 양식에 대해서 다 더하여서 온나라 다포 양식이 유입돼서 유행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기에는 주심포 양식이 유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건 없다 그랬죠. 여기에 새로 온나라의 다포 양식이 유입돼서 유행됐다. 자, 고려 후기 때 온간석기가 있죠. 그래서 주심포 양식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다포 양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해당하는 건물이 무엇인지, 대표적 건물이 무엇인지 다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암기사항입니다. 주심포 양식은 건물을 치장하는 장치인 공포가 기둥 위에만 짜여져 있으며 배흘림 기둥이 특징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건물을 치장하는 장치인 공포라는 게 있는데 이게 기둥 위에만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배흘림 기둥이 특징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볼까요? 보면 부석산 무량수전 있죠. 부석산 무량수전이 있는데 이게 주심포 양식의 대표적인 건물이거든요. 이게 공포라는 거야. 이렇게 나와 있는 공포인데 이 공포가 기둥 위에만 있죠. 기둥 위에만 있죠. 다시 투시도로 한번 봐볼까요? 자, 방금 전에 그 건물입니다. 이게 공포죠. 공포. 이 공포가 건물의 기둥 위에만 있다는 거죠. 건물의 치장 장식이라 그랬죠. 치장 장식인 공포가 건물의 기둥이죠. 이게 기둥 위에만 있다. 그 다음에 배 흘린 기둥이 특징이라 그랬죠. 배 흘린 기둥 보니까 배가 볼록 나왔죠. 기둥이 보면 가운데는 볼록하고 자 양쪽 끝은 조금 얇아졌죠. 그래서 원통 기둥에 가운데는 볼록, 양쪽은 조금씩 얇아진 형태. 배 흘린 기둥, 배가 볼록 나오는 거에서 이런 양식을 보고 배 흘린 기둥이라고 그러고 전체적으로 주심포 양식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표적인 거 주스, 봉봉, 부강배 이렇게 나왔죠. 주스, 봉봉 주스를 많이 먹으니까 배가 볼록 나왔다 그랬죠. 부강배가 배가 볼록 나왔다 이겁니다. 봉봉 주스 많이 먹으면 배가 부강해진다, 배가 볼록 나온다 해서 주심포 양식, 주스에서 수덕사 대웅전, 그 다음에 봉봉에서 봉정사 극락전, 부강에서 부석사 무량수전, 강릉 객사문, 그 다음에 배 흘림 기둥이 특징이라 그랬죠. 배에서 배 흘림 기둥이 특징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특히 애산 수덕사 대웅전은 맞배지붕 형태라고 나왔죠. 맞배지붕 형태. 그럼 맞배지붕 형태가 뭐냐 한번 볼까요? 이거 보고 맞배지붕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맞배지붕은 삼각형이죠. 이렇게 삼각형만 있고 이쪽 안쪽에 뭐 건물이 없네요. 이거 여기는 앞에 삼각형이 아니잖아. 지금 부석사 무량수전은 여기가 없잖아. 앞쪽이. 근데 여기는 자 맞배 이렇게 해서 삼각형으로 딱 맞아 떨어지는 거 보면 삼각형으로 맞아 떨어진다 해서 맞배지붕 형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안동 봉정사 극락전 다시 한번 봉정사 극락전 봉은 실질적으로 음란하게 좀 뜻하면 남자의 고추를 뜻한다 그랬죠. 그래서 봉으로 정산이 극락을 간다. 이러한 형태는 가장 오래된 형태라 그랬죠. 태초에부터 우리 남녀가 생겼을 때부터 자 정사를 했겠죠. 봉으로 정사를 했겠죠. 그래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거죠. 그래서 정사를 할 때는 목 좋은 건물에서 해야 됩니다. 목 좋은 건물에 가서 정사해라 해서 안동 봉정사 극락전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강릉 객사문 다 같이 보셨고요. 그렇다면 다포 양식 보십니다. 공포가 기둥뿐만 아니라 기둥 사이에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다포석 성심 이렇게 보십니다. 다포석했다. 사람을 모두 다 포석을 하려면 성심 성의를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포석 성심을 다해서 모두를 포석한다 해서 다포석 성심. 다포 양식 서광사 응진전, 그다음에 성불사 응진전, 그다음에 연탄군 심원사 보광전 이렇게 나오죠. 성심 나오십니다. 그래서
공포라 그랬죠. 이게 공포라 그랬죠. 이 공포가 기둥에만 있는 거는 주심포 양식, 주심에가 있다 그랬죠. 주심. 이 기둥이 주심. 주로 힘을 받는 곳, 주심 그렇거든요. 그래서 주로 힘을 받는 곳에 있다 그러는데 이 공포가 주심포 양식인데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 공포가 여기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이렇게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이렇게 공포가 있다 해서 이거 보고 다포 양식, 포가 많다는 거죠. 건물의 치장장치인 포가 많다 해서 다포 양식 이렇게 가시는 거죠. 자, 승탑 가시겠습니다. 고려 승탑. 승탑은 뭐냐면 승려 개인의 유골, 그 다음에 사리를 안치하는 걸 보고 승탑이라 그럽니다. 승려 개인 거죠. 그래서 선정 유행과 함께 장엄하고 수려한 승탑이 많이 만들어졌다고 그렇습니다. 승탑의 기본은 팔각 원당형 승탑이라 그랬습니다. 팔각 원당형 승탑이 기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 통일신라 거 팔각 원당형 승탑 하나 외워두셔요.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탑. 자, 쌍봉사 철감선사탑. 통일을 시켜주니까 쌍으로 봉사한다 이렇게 하죠. 통일을 시켜주니까 쌍으로 봉사한다 해서 통일신라 거 대표적인 거 쌍봉사 철감선사탑. 팔각 원당형 기본이라 그랬죠. 그렇다면 고려시대 때 팔각 원당형 스탑은 뭐가 있을까요? 해서 8년 각고해 해서 앞에다 시자까지 붙이면 여기 좀 되네요. 18년 각고해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곡사지 북부도, 그 다음에 공주 갑사승탑,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에서 해진탑이란 것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고달사지, 원종대에서 해진탑까지. 그렇다면 특수 형태가 있겠죠. 승탑의 기본형은 팔각 원당형이라 그랬는데 특수 형태, 자, 팔각 원당형을 유지하면서도 탑신, 탑의 몸뚱아리 말하는 거죠. 형태가 좀 바뀌었다, 형태가 다르다 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홍구지사 이렇게 나왔죠. 홍구가 도지사가 됐네. 홍구지사 이렇게 하는 거죠. 홍구가 도지사가 됐구나. 그래서 홍법국사, 자, 홍법국사 실상탑은 탑신이 구형이다. 홍구 하시고요. 쥐강국사 현면탑은 탑신이 평면 사각형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고려 후기 때 석정형 승탑이 발달됐다. 이렇게 하는 거죠. 석정형 승탑은 자, 고려시대 전에도 있었습니다. 다만 고려 후기 때 들어와서 석정형 승탑이 발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형, 자, 석정형은 종모양, 종형이라고 그러잖아요. 돌 모양. 자, 사각형 기대석 위에가 종모양, 우리 땡땡 치는 종모양이라고 그랬어요. 종모양 탑신이 있다 그랬습니다. 불상 보십니다. 고려 불상. 고려 초기에는 대형 철불이나 석불이 조성됐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초기에 대형 철불, 석불. 자, 고려 초기에는 호족들이 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호족의 영향력, 자기 세력이 좀 크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호족들이 좀 크게 짓습니다. 그래서 대형 철불, 대형 석불이 자, 조성됐다. 때문에 조형미가 쇠퇴했다. 조형미가 뭐죠? 조화와 균형, 통일신라 예술의 기본이라 그랬죠. 조화와 균형에서 조형미, 통일신라 건데 조형미가 쇠퇴해지고 자유분방한 양식이 들어왔다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대형 철불의 대표적인 거 광주 충국리 철불 나옵니다. 광주 충국리 철불에서 철강 산업할 때 철광하죠. 철광 광자에서 철강에서 광주 충국리 철불하면 고려시대 때 거 대형 철불 대표적인 겁니다. 대형 석불, 자, 대형 석불은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 있죠. 관촉자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고려 초에 호족들의 영향력, 자기들이 영향력 행사하기 위해서 크게 만든다 그랬죠. 나머지 것까지 개태사지 석불, 안동 이천동, 마예열의 입상까지 해서 다 같이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해서 썩게 이관, 자, 목 좋은 곳에다 환경이 좋으면 물건이 썩지를 않아. 해서 이왕이면 조금 썩어서 좀 썩게 두자 해서 썩게 이관시켜라 해서 너무 좋은 곳에 두지 말고 썩게 이관시켜라 해서 썩게 이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해서 개태사지 이관에서 이천동, 그 다음에 관촉사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전통양식은 신라 양식에서 신라 양식, 자, 조형미가 있는 거 하나 있겠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신라가 개성했던 거, 신라 양식을 개성했던 거는 영주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애자상 있죠. 그래서 이거는 자, 부석사 자꾸 나오시죠. 그래서 아까 전에 부석사 하나 더 보셨죠? 여기 있잖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이 있고요. 고려에서 계속 영주 부석사 계속 나오죠. 똑같이 영주 부석사, 아미타 열애자상 같이 보십니다. 고려시대 거예요. 신라 양식을 개성했던 거 대표적인 불상이다. 이렇게 암기하시고요.
석탑가십니다. 고려시대 때 석탑. 자, 그래서 조형민은 신라에 비해서 쇠퇴됐다. 당연하겠죠. 통일신라시대 때는 통일성을 기했다 해서 조형과 조화, 균형 이렇게 하셨다 그랬죠. 조화, 균형 이렇게 하신다 그랬었죠. 신라시대 때에 비해 조형민은 쇠퇴했다. 다양한 형태의 다각다층탑이 나왔다. 다양한 형태의 다각다층탑이 나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고려 전기 대표적인 석탑들 다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무불현화 왕궁 정사 전기에서 물불을 안 가리는 현화가 왕궁에 들어가서까지 정사를 하고 있구나. 이런 전설이죠. 전기. 이렇게 외워두시고요. 그래서 무량사 5층 석탑, 괴성 불일사 5층, 그다음에 현화사 7층, 그다음에 왕궁리 5층 석탑까지 다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거, 이거는 대표적으로 딱 아셔야 돼. 그래서 평창 월정사 8각 9층 석탑. 자, 월정사 8각 9층 석탑은 송나라의 영향이라는 것, 그 다음에 다각다층탑의 대표적이라는 것, 다각다층탑의 대표적. 자, 다각다층이죠. 8각 9층 석탑이잖아요. 그래서 다각다층탑이고요. 그 다음에 달 밝은 밤, 월이 떠있네요. 달이 떠있는 밤에 정사를 하고 있네요. 다각다층으로 자세를 계속 바꾸고 있네요. 남자분들 노래가 나오시겠지. 어우, 좋네요. 그래서 월정사 8각 9층 석탑은 노래를 부르면서 송나라의 영향입니다. 자, 정사할 때, 달 밝은 밤에 정사할 때 노랫소리가 나오는 거라 해서 월정사 8각 9층 석탑은 송나라의 영향이고요. 달 밝은 밤의 정사는 다각다층으로 자세를 여러 번 바꾸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려 후기 석탑 들어가십니다. 오늘 라마불교 영향을 받았다. 경천사 10층 석탑이 있고요. 이 경천사 10층 석탑이 조선 세조 때 온각사지 10층 석탑에 영향을 줬다 그랬죠. 그래서 이름으로 외우시라 그랬죠. 라경원 국회의원 이름이 있으신데, 자, 동명이인이십니다. 또 우리 국사 공부를 위해서 도와주시네요. 라경원에서 라마불교 경천사지 10층 석탑의 영향을 줬지만, 자, 이게 조선시대 때 와서 온각사지 10층 석탑에 영향을 줬다. 건나라의 영향이다 이거죠. 자기공예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공예에서 봅시다. 순자, 쌍자, 분기 하네요. 순자를 보고 쌍자라고 욕을 하니 분하지, 그죠? 그래서 순자, 쌍자, 분기 이렇게 가시는 거죠. 순수 비색청자, 순자는 11세기, 쌍자는 12세기, 그 다음에 분기는 13세기 이렇게 가시고요. 세기까지 같이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송나라 사람 서긍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긍이라는 사람이 고려 도경이라는 것에서 도자기 색깔이 푸른 것을 고려 사람들은 비색이라 한다. 푸른색을 비색이라 한다 하며 순수청자, 비색청자에 대해서 극찬을 했다. 도자기 색깔, 순수 비색청자에 대해서 극찬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상감청자에 대해서 극찬했다 하면은 땡 하고 틀린다 그랬죠. 자, 순수 비색청자에 대해서 극찬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순자 끙끙에서 순수 비색청자를 자 찬양했던 거 극찬해줬던 사람은 자 끙끙에서 서긍입니다. 서긍이 고려도경에서 극찬해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순자 끙끙 하시고요. 자, 순자는 순수한 여자잖아. 순수한 여자는 세상사를 잘 모르니까 뭔가 하려고 그러면 항상 끙끙거리겠죠. 그래서 순자 끙끙 이렇게 가십니다. 쌍자 나오네요. 상감청자는 12세기에서 중요한 것, 12세기 중엽에 이제 고려 독창적 기법인 상감법이 개발됐다 그랬습니다. 자, 상감청자는 고려 독창적인 기법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상감법이 무엇이냐? 나전칠기나 은입사 공예에서 응용된 것으로서 그릇 표면을 딱 파낸다는 거죠. 자, 토기 표면을 파내고 그 자리에다 백토나 흑토로 메워준다는 거죠. 조금 이따 나전칠기나 은입사를 볼 거야. 똑같이 얘네들도 그릇의 표면을 파내는 기술이 있어. 똑같이, 자, 그릇 표면을 파낸 자리에 백토나 흑토를 메워서 무늬를 내는 방법 보고 상감법 그렇습니다. 상감청자는 고려 독창적 기법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상감청자 모습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이게 상감청자고요. 자, 상감청자 운항무늬 매병. 그래서 이게 상감청자, 좋구나. 12세기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자도요지. 자, 청자도요지는 뭐냐면 청자가 많이 생산됐던 거, 많이 만들었던 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청자도요지는 전북 부안하고 전남 강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청자도요지에서 청자부강 이렇게 하는 거죠. 청자부강. 청자, 고려 청자를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된다, 강해진다, 청자부강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안하고 강진은 청자의 도요지다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그렇다면 조선시대 백자가 나왔다고 그랬죠. 백자의 도요지는 또 달라요. 그래서 백자의 도요지는 경기도 광주, 그 다음에 이천 요주 있죠. 그래서 백광이요. 이렇게 하죠. 백광이요. 여자들, 좋은 백 보면 미치죠. 그래서 백광이요.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백광이요. 그래서 백자는 광주하고 이천하고 요주에서 여자분들 백광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청사기. 자, 분청사기는 13세기잖아. 온간섭기, 온나라 간섭을 받으니까 분하다 그랬죠. 그래서 분청사기, 분기. 그래서 소박한 형태의 분청사기로 변화됐다. 조금 상관기법에서 살짝 쇠퇴했네요. 뒤로 돌아갔네요. 그래서 주로 관공서에서 사용했다 그렇습니다. 분청사기 모습 한번 볼까요? 말 그대로 진짜 소박하게 생겼죠. 자, 색깔도 조금 니리끼리하고 좀 이상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고기나 그려놓고, 해서 고기 모양도 참 이상해서 참 소박하게 생겼네 해서 분청사기 철화 의문병 분청사기 조화병 나왔죠. 그래서 이 모습 보면 온간섭기 분청사기구나 이렇게 연상하셔야 돼. 자, 그렇다면 나전칠기가 보시겠습니다. 나전칠기에서 청동은입사. 나전칠기는 통일신라 시기 때는 당나라에서 수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에서 수입을 했지만 고려시대 때는 송나라로 다시 역수출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나전칠기는 통일신라 시대 때는 당나라에서 가져왔다. 그러나 고려시대 때는 송나라로 수출을 하더라. 해서 나전칠기 이렇게 보시고요. 나전칠기가 뭐냐? 자, 옷 아시죠? 옷으로 칠한 바탕에다 조개껍데기 같은 거를 붙여서 무늬를 나타내는 방식이다 해서 여러분 흔히 보는 자개농이시죠. 자개농 이게 바로 나전칠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어칠한 바탕에 자개를 붙여 무늬를 나타내는 방식이다 해서 나전칠기 이렇게 하셨고요. 청동은입사 기술이 발달됐다. 고려시대 때 청동은입사 기술이 발달됐다. 청동은입사가 뭐냐 해서 청동에다 은을 입혔다는 거죠. 은을 집어넣었다는 거잖아. 청동은을 집어넣었다. 들입자잖아. 집어넣었다 해서 청동기 표면을 파낸다 그랬죠. 파내가지고 실처럼 만든 은을 채워 넣었다는 거죠. 해서 실처럼 만든 은을 채워 넣어서 무늬를 만드는 장식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대표적인 것 청동은입사 포류수금문 정병에 있죠. 포류수금문에서 버드나무 류자에서 버드나무가 그려진 게 나왔을 거고요. 수금, 짐승 숫자죠. 해서 짐승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모습 한번 볼까요? 이게 바로 청동은입사 포류수금문이 정병입니다. 청동은입사예요. 볼까? 좀 키워보면 좋겠는데, 보자. 자, 키우면 좀 아이고. 키우면 커지나? 오케이. 좀 커지네. 자. 보자. 보면, 여기 보면 버드나무가 하나 그려졌죠. 버드나무가 그려졌고요. 이 주변에 동물들이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병이라 해서 정병 그러죠. 해서 청동은입사 포류수금문이 정병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원상복귀 시켰고요.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서해 보십니다. 서해 고려시대 때 자, 고려 전기 때 왕희구양 고전에서 엄청나게 피부가 하얀색 여자가 고전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왕희구양 고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왕이지체 구양순체고요. 특히 구양순체는 귀족들에게 유행했다 그랬죠. 귀족들에게 특히 유행했다는 구양순체 옆에다 짝대기 하나 딱 그려볼까? 그럼 귀양순체 이렇게 되죠. 해서 귀족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됩니다. 왕이지체가 귀족들에게 유행했다 그러면 안 돼. 잘 보라고. 해서 구양순체가 귀족들에게 특히 유행한 거는 구양순체라는 거죠. 귀자, 구자. 고려시대 때 신품사연 있죠. 신품사연 나왔네요. 그래서 최후탄년 생유 나왔죠. 최후를 탄년이 생규 한다 그랬죠. 고려시대 최고 권력자 최후가 있죠. 최후를 여자가 탔으니까 기쁘겠지. 생규 하는 거죠. 그래서 최후하고 탄현하고 김생, 생유, 유신 그 다음에 김생은 통일신라 사람이라더라 까지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고려 후기 때는 온간섭기라 그랬죠. 온나라 대학자 조맹부가 나오게 했죠. 그래서 조맹부의 글씨체 조맹부체에서 송설체 조맹부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후원송이암 이자 너를 후원해주는 노래다 이거죠. 후원송이암 이렇게 하는 거죠. 후원송이암 오케이. 자, 후원송이암 해서
자, 후기 때 온나라 송설체와 같은 말 조명부채가 유행했다더라. 대표적인 서예가는 이암 그랬죠. 이암의 농상집요에서 이요원 농상집요는 온나라에서 갖고 왔다 그래서 이요원이도 한번 봤었죠. 자, 그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고려 그림. 이영애가 나왔네. 이영애에서 이영애 전설 속에 자 전기 같은 사람이죠. 이영애에서 이령의 애성강도 이영애에서 고려 전기라는 거 부전이라는 것 전해지진 않습니다. 고려 후기 때 공민왕의 천산 대렵도 나왔죠. 공민왕 온나라에 가서 수기하고 돌아왔다 그랬죠. 그리고 당시 공민왕 관습기도 공민왕 때도 아직은 온나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온대 북하의 영향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온대 북하의 영향, 온나라 북하의 영향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한번 볼까요? 천산 대렵도를 한번 봅시다. 이것도 잠시 한번 키워서 볼게요. 키워서 봅시다. 보면 자 몽고놈들이잖아. 보면 몽고놈들이 막 말 달리고 있잖아. 말 달리면서 사냥을 하고 있어요. 자 천사제라는 곳에서 몽고놈들이 머리가 까졌잖아. 자 머리 까지고 몽고풍에 사람들이 말 달리고 있죠. 그래서 몽고 애들이 말 달리고 있구나. 그러면 어디야? 그러니까 온나라지 몽고가 온 아니냐 해서 온간섭기라는 거죠. 아니 온의 말 그대로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온대 북하의 영향을 받았다 해서 온나라 모습을 한 놈들이 말 달리고 있다. 누구 거? 공민왕의 천산 대렵도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다시 이건 또 온상 복귀 시켜주고요. 고려 후기 중요합니다. 고려 후기 때는 자 왕실과 고문 세족이 구복적 요구에 따라서 불교 관련 그림을 많이 그렸다. 자 고려 후기 때는 불화가 많이 그려졌다. 불교 관련 그림이 많이 그려졌다. 대표적인 작품 해허 관음보살도가 있습니다. 해허 관음보살도 우리 관음보살 아시죠? 관음보살 자 자비스럽고 현세구복적에서 관음보살이 있다 그랬죠. 관음보살이 말 그대로 관음보살 앞에 자비스러움이 자 달빛처럼 쭉 물에 비친다. 달빛처럼 물에 비친다 해서 물숫자 달월자에서 수월 관음도로 했습니다. 관음보살의 자비로움, 대자대비함이 말 그대로 달빛처럼 물에 비친다 해서 수월 관음도 이렇게 하십니다. 똑같은 말로 양류 관음상 나왔죠. 관음보살은 똑같고요. 양류, 버들나무, 양자 버들나무 루자에서 버들나무를 들고 계세요. 해서 양류 관음도에서 다 똑같은 말이야. 관음보살도, 수월 관음도, 양류 관음상에서 이 관음보살도가 고려시대 때, 고려후기 때 들으면 많이 제작됐다 그래서 해서 약 40여 편이 존재한다고 그렇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볼까요? 이게 해어의 말 그대로 관음보살도예요. 관음보살도인데 똑같이 여기를 확대해봤어요. 이 부분 확대해봤죠. 그래서 굉장히 예술적이죠. 그래서 여기 들고 있는 게 버드나무예요. 버드나무를 들고 계시죠. 그래서 버드나무를 들고 계시다 해서 양류관음상 그런다 그랬죠. 양류관음상 관음보살의 모습 이렇게 해서 서 있는 모습이죠. 서 있는 거는 자 기본적으로 서 있는 거는 거의 없어요. 서 있는 모습 자 관음보살이 서 있는 모습은 해어 거라는 거지. 해어의 양류관음상이야 해서 이거 기억하시라는 거죠. 이건 일본에 현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관음보살 또는 고려시대 관음보살 또는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대부분 고려시대 거구나 고려 후기 거구나 이렇게 짐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경화 말 그대로 사경화가 뭐냐면 불교 경자 나왔죠. 불교 경전 나왔잖아요. 그래서 불교 경전에 대해서 자 봅시다. 불교 경전 내용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해줬다. 자, 불교 경전 내용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해준 걸 보고 사경화라 그러는데 고려 후기 때 유행했다는 거. 그 다음에 사찰 벽화, 사찰에 있는 벽화 있죠. 사찰 그림 그린다 그러죠. 그래서 대표적인 거 부석사 조사당 벽화에서 부석사 계속 나오죠. 고려시대 때에서 부석사 조사당 벽화까지 나오면 고려시대 끝 고려 후기 끝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천사가 해해하면서 수양을 닦고 있구나 해서 해허가는 보살도 천사에서 천산 대렵도 하고 사자는 사경화 이렇게 잡아놓은 거죠. 그 다음에 해허의 수월 관음도 양류 관음상 이렇게 잡아놓은 거죠. 고려 음악 보시겠습니다. 고려 음악 향악 있죠. 향악 우리 말 그대로 향토음악 향악 향토라기보다는 좀 뭐라 그럴까? 우리 자 서민들 해서 소각 그러죠. 서민들이 즐겨하는 거 소각에서 향악 소각 그렇습니다. 우리 고유 음악이 당악나라 자 당악의 영향을 받아서 발전했다 해서 우리 고유 음악 플러스 당나라 음악에서 발전됐다 해서 고려 소교하고 어울려서 많은 곡이 생산됐다 해서 향악 소각 그러거든요. 그래서 고려 소교 그러잖아요. 그래서 향악 소각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작품까지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속아 동동한 5대강 과정 이렇게 나왔죠. 속아서 발을 동동 굴리고 있다 그랬죠. 속아서 발을 동동 굴린 5대강, 우리 그 이명박 정권에서 5대강 건설했다 그랬죠. 5대강 과정 이렇게 한다 그랬죠. 속아 동동한 5대강 과정 이렇게 했고요. 자, 학습을 위해서 하는 거야. 학습을 위해서. 진짜 속았다는 건 아니야. 자, 속아 동동한 5대강 과정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속악, 그 다음에 동동에서 동동, 그 다음 한림별곡, 오간산, 대동강, 정과정에서 작품들까지 같이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네. 아악 나오네. 아악. 자, 고려 때 음악 아악. 자, 송나라에서 수입된 대성악이 궁중에서 주로 제사 음악에 쓰였다 이렇게 나왔죠. 송나라에서 수입됐다 대성악이 해서 노래를 부를 때 크게 부르죠. 노래를 소리를 노래 크게 부르자 해서 대성 크게 불렀다 그래서 대성악에서 송나라에서 수입된 건 대성악, 노래는 크게 부르니까 대성악이고요. 이게 발전되다 보니까 노래를 너무 크게 부르다 보니까 악 소리 지르는 거 똑같다 해서 악 노래 너무 크게 부르지 말아 해서 악으로 발전됐다 해서 궁중에서 주로 제사 음악에 쓰였다는 것 해서 악으로 발전했다. 오늘날까지도 격조 높은 전통 음악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주로 제례 때 연주됐고 조선시대 때 문묘 제례악에 여기 해당된다 이거죠. 제사 지낼 때 제사의식 때 연주됐다는 거. 악송 대성자 악하고 노래 부른다는 거죠. 크게. 중국 문화의 전례 나왔죠. 자, 그렇다면 자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 한번 해봅시다. 중국 문화가 우리나라 자 당나라가 어떤 거, 송나라가 어떤 거, 원나라가 무엇을 전례해 줬는지 한번 볼까요? 당나라, 당나귀풍 이렇게 나왔죠. 당나귀풍에서 당나라는 통일신라 때 나전칠기 풍수지리사를 전례해줬다 해서 당나귀풍, 당나라에서 들어온 것 나전칠기하고 풍수지리 이렇게 하시고요. 송나라 거는 뭐가 들어왔을 거예요 해서 순수정사 입사출 아악송 이렇게 나왔죠. 자, 순수하게 정사할 때 입으로 하나 봐. 입으로 쭉 하다 보니까 입에다 쌌나 봐. 그죠? 그러니까 여자분들 좀 그랬겠죠. 아악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좋다고 부르는지 신경질 나서 부르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 그래서 순수정사 입사출 악. 순수하게 정사할 때는 입에다 사출한다 그랬죠. 악송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순수정사 입사출 악송 하시고요. 순수청자는 자 송나라에서 가지고 들어왔다 그랬죠. 순수청자는 송나라에서 들어왔지만 상감청자 상감기법은 고려 독자적이라 그랬습니다. 네. 월정사 팔각구충 석탑에서 달 밝은 밤에 정사하는 건 노래 부르면서 정사한다 그랬죠. 송. 그다음에 청동운입사도 송나라의 거 출판술 기본적으로 송나라가 많이 발달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장경 목판술 등이 송나라에서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출판술, 그 다음에 대성악, 송나라 대성악 크게 노래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악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원나라에서 가지고 들어온 거 볼까요? 원나라 거, 자, 원수가 집요하네요. 그래서 대렵대로 큰 칼로 경화 목을 따서 임종시켰다 그러네요. 옆에 사람들 설설 기는 분위기가 조성되겠죠 해서 원수집여 대렵도록 경화 목 따서 임종 설설 조성 이렇게 했고요. 원나라에서 가지고 들어온 것 원나라 수치력이라 그랬죠. 원수는 집요하다 그래서 농상집요 이암의 농상집요에서 이여원 한다 그랬죠. 원나라에서 가지고 들어왔다 해서 이암 여원에서 농상집요 원나라 것, 그 다음에 공민왕 천산대립도 보셨죠. 원대 북하의 영향이라고 그랬었죠. 라경원에서 경천사 식증섭답 보셨었고요. 화약 원나라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목화 문익점이 가지고 들어왔다 그랬죠. 다포 양식 아까 보셨었고요. 원관석기 때 임종 보우한다 그래서 보우의 임재종 원나라에서 가져왔다 그랬었죠. 송설체 이꼬르 똑같은 말 조맹부체 조맹부는 원나라의 대학자라 그랬죠. 그 다음에 안양이 원나라에서 성리학을 가지고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보실게요.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